이제 오늘 이론의 마지막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일부터 이 프로토콜에 해당한 내용들을 사실상 실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원앱된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들을 규격으로 만들어 놨나 정도를 그냥 이해하신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마 어쨌든 뭐 배경이 다르니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뭔가 기능 설명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럼 인터페이스는 뭐고 프로토콜은 뭐냐? 원엠템 표준 스펙도 당연히 이제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아키텍처 문서가 별도로 있고, 아까 저희가 캡처 중간중간에 무슨 리소스 테이블 캡처 드린 거는 다 인터페이스 표준에 해당하는 문서에 있는 거고요. 프로토콜 명세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한 내용이 있다 아니면 좀 개념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좀 설명이 빈약한 거고, 조금 더 이제 어쨌든 개발자 교육이니까 개발자 교육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한테 어떤 기능에 대한 요청을 어떤 메시지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요청 메시지들에가 어떤 정보를 담아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은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그 메시지를 처리해서 나한테 뭐 yes든 no든 응답을 해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터페이스로 정의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능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요청하면은 너는 어떤 식으로 동작해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 관점의 이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TS 1번 문서인 그 아키텍처 문서고요. 이름은 아키텍처지만 아키텍처 정의 플러스 인터페이스 명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뭐 이론이다라고 쭉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장표에는 사실상 그냥 프로토콜의 개념만 넣었지만 실제로 모든 구현에 필요한 상세 절차가 담기는 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엠템에 이제 프로토콜 명세 문서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게 TS0004번이라고 해서 코어 프로토콜 명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모비우스라고 하는 내 로컬 있는 플랫폼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맥스 넘버 인스턴스 필요하면 예를 들어 100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 맥스 뭐 인스턴스 에이지 예를 들어 뭐 3만 초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능을 정의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아까 포스맨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숏네임으로 뭐 RI라든가 뭐 RN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 메시지, 응답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이거를 내가 메시지를 JSON으로 만들 건지, C볼로 만들 건지, XML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요청을 보냈을 때 실제로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은 오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권한이 없어서 오류인 건지, 메시지가 인밸리드해서 오류인 건지 등등등등 실제로 상세한 오류에 대한 거, 성공에 대한 코드 같은 것들을 원엠쌤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상세한 메시지 처리 방법,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 메시지 표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보신 것처럼 HTTP로 만약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표현이 되는 건지, 오늘 하려다가 이제 내일로 미뤘지만 MQTT로 실제로 만약에 원엠템 메시지를 요청 응답을 주고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실제로 MQTT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 건지, 실제로 구현 레벨로 되는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습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게 소스 레벨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소스는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리지만 소스 레벨이나 실제 메시지 레벨로 저희가 보면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명세가 이제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플랫폼이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가 상세한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프로토콜로 명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예전에는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프로토콜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규약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나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거냐? 너는 어떻게 나한테 메시지 보낼 거냐? 내가 보낸 메시지 네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상세 규약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프로토콜 바인딩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엠템도 당연히 원엠템에서 정의하는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너한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지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거 한 파트를 이제 코어 프로토콜이라고 할 건데,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는 실습에서 보실 것처럼 HTTP로 주고받고 MQTT로 주고받고 저희 교환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코압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고 웹소켓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엠템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메시지 뭐 XML로 보낼 거냐, 뭐 JSON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 응답 코드는 어떻게 보낼 거냐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거는 실제로 그런 게 이미 다 이런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토콜에다가 어떻게 메시지를 실어 보낼 거냐, 어떻게 메시지의 각각의 구성 요소로 바인딩 할까라고 해서 프로토콜 바인딩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이제 그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1M2M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1M2M의 코어 프로토콜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시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쉬운 말로 할 때는 그냥 포맷이라고도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를 일련의 이제 물자열로 이제 표현할 건가의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1M2M은 그 XML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XML로 표현된 메시지 하나를 예를 들어 예시로 보고 계시는 거고 JSON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똑같은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C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C볼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JSON으로 된 표현된 메시지를 이제 인코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헥사 코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JSON 메시지를 조금 더 경량화하기 위해서 C볼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고 뭔가 눈으로 뭔가 만들어 갖고 디버깅하는데 눈으로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제이슨을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메시지 이제 보여드린 김에 이제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떤 오리지네이터가 아까 오리지네이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스펙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내는 거냐? 이거 FR은 이제 from이라는 거고요. to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어떤 리소스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입니다. 당연히 어떤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리소스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먼저 특정을 하고 그 플랫폼에 있는 특정한 리소스를 또 이제 지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서 보시자면은 /MSS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CSE의 주소가 ID가 될 거고 그 다음 아래 있는 홈 게이트웨이가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유추상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CSE 베이스의 리소스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리소스 이름이 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안에 A 리소스를 만들었는데 A 리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맨 처음에 등록될 때 등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인터페이스 구현은 A 리소스의 생성이기 때문에 A 리소스인데 이름을 그냥 write A1이라고 이제 지었다는 거고요. 그 안에 뭔가 write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었겠구나 라고 저희가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to라고 하는 거는 리소스를 내가 생성을 하든 거기 안에다 뭔가를 새로 생성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가 지시한 걸 내가 조회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리소스를 지시하는데 그거는 그 플랫폼을 지시하게 돼 있다. 저희가 지금 그림을 닫긴 했지만 만약에 내가 로컬에 있는 포스트맨에서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의 무슨 리소스를 내가 만약에 조회를 한다 아니면 새로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모비우스의 아이디는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녀석이 지금 내가 아이디를 보내지 않으면 실제로 그 메시지를 처음 받는 녀석을 타겟팅 한다라고 스펙에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로컬에 있는 녀석한테 혹은 내가 등록된 녀석한테 처음 보낸 메시지에다가는 그 녀석의 CSE 아이디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실습하시면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RQI는 리퀘스트 식별자입니다. 리퀘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리퀘스트에다 쓰는 거고요. 응답 메시지에는 그래서 똑같은 RQI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을 막 여러 개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리퀘스트 보냈던 거에 대한 응답인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1M2M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리즈 1, 2, 3, 4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릴리즈 버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이 OP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아까 저희가 웹에서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웹페이지 어디 방문한다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를 이제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HTTP 기준으로는 이제 게시되는데요. 원엠템에서는 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HTTP 기준으로요. 포스트, get, 푸시나 딜릿 이런 거 대신에 원엠템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프로토콜이라서 REST에서 말하는 것처럼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 그 다음에 이제 notify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런 동작 오퍼레이션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이게 숫자 타입인데 잘못했네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create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HTTP 메시지로 만약에 전송이 됐다라고 치면은 실제로 몇 가지 필드는 여기에 안 남아 있고 사라지고 HTTP의 포스트 동작으로 이제 매핑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내가 뭔가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하는 요청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만드는 리소스의 타입 값이 4, 컨텐트 인스턴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에 실제로 이제 컨텐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뭔가 잘못 만들고 이제 수정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오류가 있네요. 그거 나중에 한번 좀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소스 안에 이제 P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C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PC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프리미티브 컨텐트 안에 이렇게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요거 변환하면서 예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XML도 지원한다, JSON도 지원한다, C볼이라고 하는 것도 지원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엠템도 실제로 뭔가 메시지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잠깐 예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이제 실제로 속성 값이 이렇게 스트링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숫자로 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장표에서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뭔가 온도, 그 다음에 습도 등등등 여러 가지 값을 내가 한꺼번에 센싱해서 올릴 때는 뭔가 오브젝트 형태도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속성이 어떤 데이터 포맷을 가지는 건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이냐 아니면 트루 펄스냐 아니면은 숫자형이냐 실수형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에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원엠템에서 추가로 정의한 뭔가 데이터 타입 그런 포맷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엠템 식별자 말씀드렸었는데요. 식별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식별자 아까 예시에 잠깐 비슷한 게 있었었는데 더블 슬러시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다 스펙에 그런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퍼레이션이 생성이냐 갱신이냐 이런 것도 아까 숫자로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리소스 타입 값도 컨테이너가 3번이다,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4번이다 이런 것들도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열거형으로 스펙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숫자형으로 표현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이제 이런 메시지 사이즈를 줄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문자열보다는 열거형 숫자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혹시나 스펙을 보시게 된다면 특히 이제 네, 그런 것들 보시다 보면 이제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속성들의 하위 속성들은 도대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펙에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서 또 어떤 걸 정의냐면 아까 잠깐 구조로는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테이너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그 컨테이너를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회 요청을 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딱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응답 자체가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권한이 없어서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시지 자체가 아까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약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메시지를 잘못 만들어서 인밸리드 메시지를 요청했을 경우라든가 각각에 대한 에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황에 대한 에러 코드를 원엠트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이제 실습 때 설치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HTTP 메시지로 원엠템을 주고받을 때는 HTTP 메시지의 응답 코드도 HTTP 규격에 의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HTTP 응답 메시지 헤더상에도 그 리스폰스 코드가 이제 있을 거고요. 실제로 원엠템은 조금 더 세분화된 에러 메시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추가적으로 원엠템에서 정의한 그런 여러 가지 에러에 대한 유형에 대한 응답 코드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도 보시면 HTTP랑 비슷한데요. HTTP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만들어놨는데 뭔가 조회를 했을 때 응답 메시지, 성공적인 조회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HTTP에서는 200인 것처럼 원앱투에는 4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2000이라고 하는 코드가 반환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했다, 혹은 뭐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이럴 경우에는 HTTP에서 201로 하는 것처럼 원앱투에는 2001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 코드 같은 것도 세분화돼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쇼네 같은 거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메시지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름들이 이게 타입의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쇼네임으로 쓰게 돼 있고요. 쇼네임은 그래서 대부분 자주 쓰는 거는 한두 번 쓰시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 있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같은 툴을 쓰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아까 이제 원엠템의 코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이제 프로토콜 바인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영역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내가 뭔가 컨테이너도 만들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인스턴스도 만들고 어딘가에 구독해서 막 응답 푸시 메시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응용을 만들게 될 텐데요. 실제로 내가 소스 코드로 레벨로 만들 때는 원엠템 아까 보셨던 XML이 됐든 JSON 메시지든 이런 메시지들을 내가 실제로 구현상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어디 플랫폼, 어디 CS나 이런 거에다가 보내게 될 텐데요. 내가 그런 원엠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 원엠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어디 뭐 배포된 라이브러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잘 쓰고 있는 HTTP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MQTT 메시지로 왔다 갔다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엠템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어떤 거는 HTTP에서 뭐 URL에다가 매핑을 하고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헤더에다가 매핑을 하고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HTTP의 그런 펠로드에다가 매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HTTP 메시지를 변환을 해서 보내게 되고 받은 녀석도 그걸 다시 이제 원엠템 메시지로 이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응답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MQTT도 마찬가지고요. MQTT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MQTT로 우리가 실어 보낼 수 있을까? MQTT 토픽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명세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언더라인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다른 프로토콜을 쓸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원엠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들이 어떻게 변환될 거냐를 바인딩 프로토콜의 규격에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인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펍섭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MQTT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서브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UDP를 지원하기 때문에 TCP UDP도 지원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서브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펍섭 구조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도 지원한다라고 그냥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TTP 바인딩 이런 것들 아까 드렸다는 말씀인데 원엠템의 메시지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더 있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HTTP에서 어떤 것들은 헤더에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뭐 바디에 들어가고 어떤 것들은 여기 보시면 것처럼 URL에 뭐 쿼리 컴포넌트로 매핑된다. 이런 게 다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실습에서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HTTP의 무료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HTTP 실습은 저희가 포스트맨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내일 첫 시간은 저희가 실제로 HTTP 실습을 포스트맨으로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모비우스라든가 포스트맨 동작이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가셔서 한번 교환이라든가 그 예전에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 같은 것들 좀 따라지면서 꼭 설치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실상 나머지 실습이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따라 하시면서 다 설명을 아까 한번 좀 드렸었고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거는 포스트맨이라고는 툴에 결국 HTTP를 이제 구현해 놓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포스트맨의 UI 기준으로는 원엠템의 각각의 파라미터가 어디에 매핑이 되는 거냐 그냥 그림으로 매핑을 해본 거고요. 네, 웹소켓을 이제 포스트맨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웹소켓 바인딩 어떻게 쓸 거냐인데요. 이거는 네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시간 좀 되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코압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인딩 규칙이 있고 코압을 저희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쓸 이유가 없어서 쓰진 않고 있고요. 이런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쓸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MQTT는 사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아니라 펍섭 구조라서 실제로 토픽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토픽에 대한 규칙이 이제 원님팀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건지는 저희가 장표를 예전에 조금 더 이론 장표를 더 만들어 놨는데요. 시간상 오늘은 생략하고 내일 실제로 실습할 때 프로토콜 실습할 때 이 장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한번 좀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실습은 예전에 이런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요. 조금 더 UI가 현대적이고 이제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 게 이거 같아서 MQTT X라고 하는 무료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이제 구축하신 그 로컬 모비우스, 그 다음에 로컬 모비우스랑 연동하는 로컬 모스키토랑 직접 이 클라이언트를 붙여서 세 개를 이제 연동해서 저희가 MQTT 커뮤니케이션을 내일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